네, 2022년 6월 6일 이정훈입니다. IAEA 핵심 관계자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의견은 윤석열 대통령 이스라엘을 참고하라.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라. 그리고 북한이 최근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전에는 또 ICBM도 쐈죠. 북한이 핵실험 직후 한미가 응징을 하게 되면 자기네가 당하니까 그걸 억누르기 위해서 위협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같은 패턴의 분석입니다. 오늘의 제목 IAEA 북 7차 핵실험 임박. 윤석열은 이스라엘 참고하라. 부제는 한미 응징 누르려고 북은 위협적인 미사일 발사를 거듭해 왔다. 네, 오늘 로이터 통신이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인 라파엘 그로시라고 하는 분이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포착됐다.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 특별한 IAEA 사무총장이 얘기했다 그래서 확 눈을 끄는 거지만 특별한 건 아닙니다. 벌써 한 달 전인 5월 14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국제 IAEA 사무차장, 아까 먼저 말한 분은 사무총장이고 사무차장을 지냈던 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은 올리 하이노센 이란 분입니다. 올리 하이노센 스틴슨 센터라고 하는 연구단체에 있는 지금은 연구원이죠. 그가 이제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그때 이 연구원은 전 사무차장이죠. 풍계리 3번 갱도 내부에 전기와 환기 시설을 설치한 것이 5월 10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그랬습니다. 3번 갱도 내부에 전기와 환기 시설을 설치한 게 확인됐다. 위성사진으로. 어떻게 확인됐느냐 그랬더니 3번 갱도 바로 앞에 뭔가 장비가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됐고 그 3번 갱도까지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 3번 갱도는 핵실험을 앞으로 그 안에서 하겠죠. 매우 좁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거나 사람이 통과하는 터널용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한번 핵실험하고는 뭐 닫아버리거나 그렇게 할 거니까 강제로 공기를 집어넣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 자연적으로 공기순환도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핵실험을 하려면은 기폭 장치와 핵무기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걸 발파시키는 도선도 연결해야 될 거고 그때 나오는 위력을 측정하는 장비도 설치해야 되니까 일단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공기를 집어넣는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려면 깜깜하니까 그리고 군데군데 땅도 한번 다시 정리해야 되겠죠. 뭐 바위 튀어나온 것도 있고 할 테니까 굴착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또 내부를 밝히기 위해서 전기를 깐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연구원은 핵실험 이제 미국이나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핵실험 단계를 다 알죠. 지하 핵실험. 맨 처음에 갱도를 팝니다. 파고 난 다음에는 거기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환기 시설을 만들죠. 환기 작업이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핵실험 때 나오는 위력을 측정하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장비들을 외부에 있는 갱도 바깥에 있는 장소와 연결하고 또 전기를 연결해주는 순서가 됩니다. 지금 이 연구원은 그때 지난 5월 13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랑 서면 인터뷰한 겁니다. 요거는 5월 14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보도됐던 건데 이제 전기 시설을 하는 단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2018년에도 한번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폭파된 게 있어서 약간 갱도를 수리해야 되고 라고 하면서 이번 5월 말까지는 핵실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5월 말은 지나갔죠. 5월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하고 일본으로 떠났는데 그때도 역시 핵실험하지 못했습니다. 쭉 IAEA는 위성사진 보면서 북한의 어느 단계인지 보고 있었던 거죠. 5월이 지나갔습니다. 6월이 왔는데 이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이 핵실험 임박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5월 13일 날 서면 인터뷰에서 전 사무차장은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연기하거나 안 할 가능성은 없다. 그건 이것과 이건 완전히 별개 문제고 북한은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한다라 그랬습니다. 지금 북한이 코로나 만연돼 있으니까 안 할 것이다 라는 해석은 하지도 말란 얘기였죠. 38로스 미국에서 이제 북한을 들여다보는 전문 매체죠. 5월 13일 여기도 보고서를 냈는데 3번 갱도 복구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얘기, 아까 사무차장 출신 연구원이 얘기한 것과 거의 비슷한 얘기. 갱도 입구까지 전선이 연결된 모습이 선명히 확인됐다. 그리고 화물 트럭이 갱도 앞에 오면서 흙더미로 추정되는 것들을 싣고 나가는 것이 확인됐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북한은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북한이나 군사 전문가라고 언제 핵실험해 그러는데 그건 김정은이도 모르죠. 왜? 자기가 정해놓은 일이 있더라도 갑자기 상황이 생기면 늦추거나 땡길 수 있으니까. 김정은이한테 물어야 될 걸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모릅니다. 근데 아마 6월 중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북한은 핵실험을 할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긴장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어제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NSC를 본인이 주재했죠. 근데 직접 주재한 걸로 하게 되면 과잉 긴장이 될까봐 NSC 중간에 들어가서 보고를 받고 나온 것으로, 그리고 김성환 안보실장이 주재한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상황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8발을 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에이타킴스 8발을 각기 다른 곳에서 쏴서 한 곳으로 두둑 때리는 TOT 사격을 보였습니다. 자, 북한은 지금 어떤 건가 하면은, 자, 자기들이 핵실험을 하거나 하기 직전에 한미가 대응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군사사무 측으로 북한이 뭔가 발사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며 한미가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같이 대응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선언, 한미가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 그랬으니까 북한이 핵실험하게 되면 북한의 철봉각이라든지 김정은이 숨어있는 특각 같은 데를 때리거나 핵실험장을 때릴 수도 있다고 북한은 보는 거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북한은 이번에 이스칸데르,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타킴스 초대형 방사포, 그 다음에 이번에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발사했죠. 이걸로 우리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여차하게 되면 화성 15나 17형으로 때리겠다고 계속 그 사격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격을 연습하느냐, 각각의 포대에서 명령을 때리면 동시에 날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신경을 좀 쓰이는 게 제가 방금 전에 방송에 설명했던 신형 전술 유도무기입니다. 이건 한 100km 정도 날아가는 건데 많이 날아가진 않죠. 대한민국 전력의 상당 부분은 서울 이북에 육군 전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K9 자주포하고 K55 자주포 부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대포병 전 인민군이 뭔가 하게 되면 우리 이 고사포들이 나와서 포를 쏘면서 북한을 박살낼 텐데, 이거하고 북한 방사포 부대, 우리도 방사포가 있죠. 뭔가 구룡이 있고 천무가 있죠. 미국제도 있지만 에이타킴스도 있지만 우리도 천무하고 구룡이죠. 하도 무기가 많아져도 이름이 뱅뱅 도는데 대화력전을 펼칠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화력전에 자신이 있었는데 이 100km짜리 신형 전술 유도무기에다가 핵탄두를 달아 쏴버리면 대한민국 육군 포병들은 전멸할 수 있죠. 그리고 휴전선에서부터 40km 남짓되는 곳에 서울이 있습니다. 이 100km짜리 신형 전술 유도 무기는 높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 미사일 탐지 레이더인 그린파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쉽게 탐지가 안 되죠. 높이 뜨면 금방 발견되겠지만
낮게 뜨니까 발견하는 순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팩2, 패트리어트 팩2나 팩3를 요격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이제 뭐 이스칸데르나 북한판 에이타킴스는 높이 떠서 오니까 어느 정도 막아볼 수 있지만 이거 어렵죠.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주에 있는 사드는 경기도 대부분과 서울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여기에선 대한민국 공군이 갖고 있는 천궁2, 패트리어트 팩2, 3로 막아야 됩니다. 이쪽에는 미군 부대도 평택에 있구나.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는 스스로 팩3로 막겠죠. 오산에 있는 미 공군도 미 육군이 팩3로 막아주겠지만 그거는 뭐 국지방공이니까 서울 방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저를 포함한 이 방송을 보시는 서울 시민들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천궁2와 팩3, 팩2를 믿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의지를 붙이기 위해서 단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무더기로 쏘면서 TOT 사격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게 간파를 했기 때문에 같은 사격을 하면서 강대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나와서 북한을 규탄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죠. 북한이 그를 가리켜 특등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었는데 진짜 이럴 때 나는 특등 머저리가 아니다. 나는 삶은 소대가리가 아니다. 이런 거 보여줄 수 없나요? 양산은 참고로 사드 기지가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IAEA 사무총장이 밝힌 거를 보게 되면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라 그랬는데 이거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 5메가와트짜리는 이미 수명이 다해서 완전 폐기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어요. 이건 아마 기사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일 거로 보이는데 과거 핵 폐기물 처리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활동으로 관찰된다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5메가와트 원자로 이게 IRT 2000이라고 소련에서 갖고 온 건데 이건 수명이 다 끝났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SMR처럼 작은 원자로 영구형 원자로는 농축이 많이 된 걸 쓰고 핵무기는 아주 90% 농축, 영구형 원자로는 30% 농축, 40% 농축, SMR은 20% 농축, 우리처럼 경수로 큰 거는 3 내지 5% 농축. 원자로가 작을수록 농축을 많이 해서 씁니다. 북한 거는 5메가와트 작은 거 영구형 원자로이기 때문에 30-40% 농축한 걸 썼을 겁니다. 거기서 나온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해서 북한이 플루토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핵실험을 했던 겁니다. 과거 핵 폐기물 처리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은 활동이다. 즉 영변 5메가와트에서 하는 거는 사용 후 해결료를 꺼내서 재처리하고 있다는 뜻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영변에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시설에 덧붙여 지어진 별관 지붕이 더 추가로 건설된 것이 확인됐다. 이건 뭔가 하면 북한이 농축 시설도 가동할 조짐을 보인다는 뜻이죠. 북한은 사용 해결료 재처리해서 플루토늄도 만들고 북한 땅에는 평산 지역에서 이제 우라늄 채굴이 되죠. 그걸 해서 농축도 합니다. 둘 다 가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50메가와트 원자로를 지었습니다. 경수로를 스스로 지은 적이 있어요. 94년에 하다가 세워버렸습니다. 기술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 50메가와트 원자로 건물이 일부 해체되고 자재가 빠져나간 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자재를 갖고 가서 아까 재처리하고 농축을 하는 걸로 보인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강선에 있는 핵단지와 평산에 있는 광산에서 활동 징후가 보인다. 우라늄은 그냥 바위 덩어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라늄이 많은 일반 바위를 띄어내는 게 선광, 거기서 더 띄어내면 정년, 그 다음부터 이제 농축을 하는 건데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라늄 광산이 마땅한 것도 없지만 우리는 미국 등에서 농축을 해준 거 갖고 와서 우리가 변형시켜서 변환해서 사용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총장은 뭐라 하는가 하면 북한은 IAEA 조사관 현재 다 쫓아냈잖아요. NPT 탈퇴하면서. IAEA 그 인스펙터 조사관이 없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거를 북한이 모든 미해결 문제들 특히 IAEA 조사관이 북한에 없을 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강화된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네. 자, 북한이 이렇게 핵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란이 지금 북한보다는 더디지만 핵무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훨씬 더 많이 나가 있는데 우리보다 아직은 덜 위험한 이스라엘은 단호히 나갑니다. 이스라엘은 6월 2일 날 공군과 해군의 잠수함, 그 다음에 수상함을 동원해서 지중해에서 이란의 핵시설을 편대군, 대규모 편대문 공격으로 때리는 해공 작전을 연습했습니다. 한 100여 대의 전투기, 공군기가 참여했습니다. 경보기, 급유기, 전자전기 다 동원해갖고 패키지 스트라이크라고 우리말로는 대규모 편대군 공격이라고 그래요. 쫙 비행기가 떠서 쫙 날아갑니다. 맨 앞에는 적도 대응할 테니까 적 전투기를 잡는 제공기들이 날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F-15가 날아가는 거죠. 그 뒤에는 경보기가 있어서 저쪽 날아오는 적기들을 다 위치를 잡아주면 여기서 미사일 쏘고 들어갑니다. 그럼 적기 다 떨어뜨리죠. 그 뒤에는 뭐가 따라가느냐? F-35도 달 수 있고 F-16이 주로 따라가죠. 따라가면서 시설은 다 땅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정밀한 J담 폭탄 같은 걸 투하하는 겁니다. F-15K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J담 F-35도 할 수 있고 16도 때립니다. 그때 지상에서 막 미사일을 쏠 테니까 전자전기가 따라가서 GMing을 겁니다. 그러면 쟤네들이 레이더가 화면이 벙벙벙벙벙벙벙 안 보이는 거죠. 뭔가 적이 온 건 알지만 다운되는 거죠. 전자전기가 때립니다. 그리고 이런 비행기들이 이사를 쫙 이륙할 때는 자기 무기, 연료 잔뜩 싣고 뜨니까 무겁잖아요. 그럼 뜨다 보면 연료를 많이 소진합니다. 무거운 몸이니까. 그때 급유기가 떠갖고 바로 공중에서 기름을 다 채워줘요. 그러면 이란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돌아올 때도 때리고 나올 때는 뭐 제공기, 전폭기, 전자전기, 경보기 전속력으로 우리말로 하면 톡감이죠. 톡감. 그냥 저공비용으로 와. 그때 가갖고 이제 기름 넣어줘갖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는 작전. 그러면서 이스라엘 해군하고 이란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떨어져 있으니까 해군이하고 잠수함들은 SLBM을 쏘거나 함대지 미사일을 쏘는 그런 작전을 하면서 이란에 이제 대응을 막는 거죠. 그런 작전을 연습했습니다. 6월 2일 날. 그날 이스라엘 군에서는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을 총동원해 이란 핵시설 타격 훈련을 했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고요. 다음날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 이 사람은 자료를 보니까 72년생 쥐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띠동갑 12살 아리죠. 쉽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랑 동갑입니다. 상당히 젊은 친구죠. 72년생이면 원래 딱 50이네. 그도 성명을 발표합니다. 6월 3일 날.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서 외교적인 방법을 선호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위권 차원에서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IAEA가 다가오는 이사회에서 이란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해 이란 측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딱 IAEA에 대해서 할 말하고 우리는 액션하겠다고 공개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은 아직 덜 위험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6번이나 했으니 우리는 매우 위험한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비가 오를 때 현충원에 가셔갖고 분양을 하시고 했는데 그 비옷 입고 하얀 비옷 입고 하는 게 저는 상당히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군인들은요 비가 와도 우산을 쓰거나 비옷을 입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통수권자도 비 온다고 비옷 쓰고 우산 쓰고 하는 거 아닙니다. 푸틴이나 오바마나 이런 친구들 다 비 맞고 헌화합니다. 그것이 딱 나올 때 자국 군인들이 존경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 대통령이 비가 오니까 국방부 장관이 우산 씌워주는 모습이 나와서 상당히 핀잔이 많았는데 아직 윤 대통령이 그걸 탁 물리쳤어야 돼요.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 건데 내가 군통수권자인데 이까지 비야 눈이야 딱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뭐 영부인이야 그럴 수 있지만 영부인도 만약에 그대로 비를 맞아서서 이렇게 화장이 흘러내는 모습이 됐으면 아마 다음날 아침 신문에 톱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 남기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인기가 확 올라갔을 겁니다. 저는 그 의전팀이 아직도 과잉 의전을 하고 있고 아직 윤 대통령도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건 좋은데 그래도 문재인처럼 비비거리지는 않습니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나오는 거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외신을 인용하는 거고 또 그 사람들 학자들도 감춰서 표현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설명은 안 합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북한의 미사일 쏘는 건 투샷 원킬, 동시에 한 발 두 발 쏴서 정확하게 목표를 때리려고 그러고 TOT 사격이다. 타임 온 타겟. 여러 군데서 쏴갖고 먼 데서는 먼저 쏘고 짧은 데를 같이 쏴, 빨리 늦게 쏴가지고 동시에 떨어지게 해서 완전 박살을 내는 아주 위협적인 사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형 전술 유도무기를 이번에 정식 발사했어요. 이번 발사는 시험 발사가 아닙니다. 각 포대에 배치한 것도 너 1번, 2번, 3번 너 쏴! 5, 6번 건너뛰고 7번, 8번 쏴! 갑자기 지시 내려서 실전 연습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방에 있는 한국군 무력을 박살내겠다, 수도권 박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잘 참고하셔서 우리 군을 한번 다 잡고요. 뭐 저렇게 나오는 거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손을 딱 잡고 필요하다면 림팩 가고 있는 우리 해군 부대 불러들여도 됩니다. 신중하게 대응하면서 꺾어버리십시오. 적어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특등 머저리나 삶은 소대가리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